그리고 제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업자 빠른 성장 노하우. 왜 이렇게 다들 저에게 부업자 빠른 성장 노하우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지 너무 별게 없어요, 사실은. 일단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요. 저는 김포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43살이 됐나요, 벌써? 그쵸? 그렇게 됐고, 첫째가 12살, 둘째가 10살, 셋째를 낳고 출산하고 나서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40살에 낳았으니까요. 내 몸을 좀 돈을 좀 쓰면서 챙기자 싶어서 유산화 다이어트를 했다가 와우, 정말 대박이구나. 이건 평생 먹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2018년 5월이네요. 그러니까 벌써 3년이 지났네요. 벌써. 네, 처음 했을 때부터 3년 안에 다이아가 저희 목표였고, 그리고 지금 다이아몬드 디렉터지만 본업이 있고요. 지금 아직은 유산화를 부업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3스타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때 유산화를 본업으로 해야지 하는 목표를 가지고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솔직히 제가 해온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산화에는 사실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정답이 없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진짜 윤리적인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그냥 제대로 한다면 제가 3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만의 정립된 거 오늘 얘기하려고 정리해봤어요. 저만의 그냥 정립된 저만의 방식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유산화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헤맸던 게 유산화가 어떤 일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어떤 일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저는 유산화 맥락 잡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 파트너들에게도 맥락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합니다. 만약에 리더님도 여쭤볼게요. 누군가가 그래 네가 좋다고 말하는 그 유산화 그거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파트너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거의 다 벙어리가 되어요. 그 순간. 나 진짜 Y 완전 확실하고 너의 파트너가 될게.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유산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설명을 명확히 못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본인이 안에서 내 자신 안에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일에 대한 그 맥락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뭐라고 대답하지? 머리 막 생각하고 계시죠? 귀여우십니다. 이렇게 내가 정리된 것들을요, 파트너에게 알려주는 거, 그거를 반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는 거의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긋지긋하다 싶을 정도로 이 맥락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되게 다방면에서. 근데 제가 만약에 나조차도 유산화가 어떤 일인지 설명할 수 없다면 저도 안개 속을 헤매고요. 되게 힘들어져요. 유산화로 인생을 바꾸고 싶고 변화를 갖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힘들면 내 파트너도 나와 함께 안개 속을 헤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신규 파트너가 생기거나 이때까지 사업을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성장이 더딘 리더들에게는 무조건 유산화 일의 맥락을 잡는 거를 먼저 시킵니다.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그 맥락을 잘 잡아주실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저는 효율성에 집중하는 게 또 저의 그 방향성인데요. 저 부업자잖아요. 제가요, 유산하기 전에는 9시에 출근해서 10시나 11시까지 일을 했고요. 일요일 날은 일을 했어요. 빨간 날 쉬는 날은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추석 당일 빼고 다 일을 했습니다. 설날 당일 빼고 1월 1일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어요. 왜냐면 시기에는 돈이 너무 잘 벌렸어요. 제가 돈이 아쉬워서 유산화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시간이 아쉬워서 유산화를 택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많이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금액을 제가 장사를 하면서 벌었는데요.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때 유산알이 시작했고 8년 장사를 하고 있는데 8년 장사를 하는 동안 가장 피크, 가장 매출이 가장 높았을 때 유산알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그 시간에 어떻게 했지? 진짜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었을 정도거든요. 그렇게 일을 했고 정수기가 요 앞에 있는데 물을 떠다 먹을 수 없으니 생수를 옆에다가 사놓고서 마셔가면서 일을 했었을 때 유산을 했습니다.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효율성에 가장 집중해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효율성이 우선시되면 안 되겠지만 그 상황에 저에게는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효율성에 좀 약간 집중을 했냐면 본사 강의 갈 수가 없잖아요. 홈미팅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뭐 가족의 반대도 너무 심했지만 제가 본업인데 이거를 말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난 유산화는 그만하면 안 되겠고 해야 되겠고 본업에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판단했던 게 강의를 많이 들었어야 됐던 겁니다. 부업자분들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뭐 홈미팅도 못 가고 뭐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관계식도 못 하고 뭐 그런 시간 없다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강의는 들을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강의 들을 시간 없다는 건 100% 거짓말이에요. 제가 했잖아요. 제가 했기 때문에 저는 저보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놀라고 갈 정도로 너무너무 바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야 너가 이 정도까지 일을 하는 줄 몰랐다라고 말했던 제가 강의를 들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동 중에 그리고 짬짬이 손님하고 응대하면서도 귀에다 꽂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못 보는 시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써머리를 해놔서 그 텍스트를 수십 번 봤어요. 계속. 1년 동안 들은 강의가 800개더라고요. 이렇게 그 부업자라면 적어도 내가 홈미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무조건 강의는 들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밥 먹을 때 저는 혼밥 했거든요. 장사하니까 누구랑 이렇게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혼자 밥 먹을 때 보통 다른 사람들 유튜브를 보지만 전 강의를 들었어요. 새벽 시간 잠들기 전에도 강의를 들었고요. 그리고 리더님들을 만날 시간이 파트너를 만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에브리데이 같은 거를 저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했어요. 한 명 아니면 2명 잡고선 새벽 남편한테 방해를 좀 끼치면 안 되니까 6시에서 뭐 7시까지 7시에서 8시까지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되게 타이트하게 파트너들을 뭐 한 달 동안 계속 뭐 소비자라든지 소비자랑 같이 뭐 영양제를 리셋을 하신다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낮과 새벽과 밤 시간을 활용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교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뭘 했냐면요. 베꼈어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생각해서 막 배우러 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의들 속에서 이 방법이 좋다 하면 그걸 무조건 카피했습니다. 그거를 무조건 카피하고 거기에 있는 방법들을 거의 다 시도해 봤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라고 하는데 왜 못할까요? 게을러서요? 아니에요. 두려워서. 두려워서더라고요. 다. 모두 다. 참여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 하면 누가 할까요? 한두 명으로 분위기가 바뀔까요? 뭐 이런 두려움과 시도 속에서 아무도 강의에서 배워왔던 그 많은 것들을 시도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의 규칙을 제 혼자서 세웠거든요. 한 명만, 그냥 한 명만 해도 한다. 한 명만 비전을 봐도 이거는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한 명 때문에 한다. 이게 저의 원칙이었고 저도 파트너들이 안 떠오르면 좌절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괜찮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도움 받았으면 됐어. 이런 저만의 원칙으로 계속 많은 그런 시도를 해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파트너들이 고민할 때마다 괜찮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그 한 명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저는 전체 분위기를 바꾼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리더님들 같이 할 사람 없다고 막 이런저런 거 다 핑계고요. 사실 한 명만 하면 같이 모든 나의 이 비즈니스 분위기를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면 더더욱 그 한 명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 포지션을 정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놓고선 제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 말고요. 나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너가 이만큼 도와줄래? 라든지 이렇게 되게 진솔하게 소통을 해서 그 한 명과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나누시면 그 효율성에 되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효율성에 집중하라는 게 또 파트너에도 해당되거든요. 자, 리더님, 1시간 쓸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 누구한테 쓰실 거예요? 하겠다고 말하는 파트너와 하겠다고 해서 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파트너. 누구에게 시간을 쓰겠냐 물어보면 당연히 증명하는 파트너에게 시간을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꾸 미련을 못 버리고 그 하겠다고 말하는 파트너에게 계속 시간을 쓰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 관계성을 유지하고 그들의 타이밍을 기다려줘요. 이게 사실은 내가 계속 그 사람을 끌어줘야지 생각하면서 이 파트너를 끌고 가려고 노력하면 물론 그 안에서 뭐 비전을 보는 파트너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3년 동안 해왔을 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녀가 나를 피해요.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나한테 미안하니까. 미안해. 너가 하는데 내가 별로 도움이 못 돼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괜찮아. 모두에게 타이밍이 있고 그 타이밍을 나는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면 만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영양제 제대로 먹고 영양제는 못 끊지. 이런 대부분의 파트너가 많거든요. 그러면 못 끊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와서 물어보면 말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는 건 어때? 배우는 거 못한대. 그럼 내가 제품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냥 귀만 들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느다란 이 나와의 유사나와의 인연의 이 가느다란 실을 놓지 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 그 실을 놓지 않고 본인의 타이밍이 또 오더라고요. 저는 또 기똥차게 그걸 잘 캐치하는 편이고요. 저는 또 투자 마인드가 또 있어요. 이건 세 번째 저의 부업자 빠른 성장 노하우의 세 번째인데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걸 딱 비즈니스로 생각하거든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커피숍 장사에도 투자하고요. 저 치킨집도 했었거든요. 투자합니다. 뭘 투자하나요? 시간과 돈.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건데요. 돈이 없으면 시간을 투자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면 돈이라도 투자하셔야 돼요. 적절히 이것을 배합해서 투자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되게 적절히 투자한 케이스인데요. 시간을 투자해야 될 타이밍에는 시간을 투자했고요. 시간을 투자했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만난 거죠. 파트너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 돈을 투자할 타이밍에는 프로모션, 승급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럴 때 저는 돈을 또 투자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까지 고통스럽지 않았고요. 다만 저의 성장을 저해했던 건 내가 이런 다이아까지 가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두려움 뿐이었죠. 사실은 이런 전략적인 약간의 노력만 한다면 사실은 진짜 유산하는 너무 쉬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리더님들 리스크가 없어요. 전에 치킨집 정리할 때요. 그만두면 1억이 손해인 거예요. 유산아 지금 잠깐 쉬어도 리스크가 0이죠.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저는 셀프 동기부여를 잘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셀프 동기부여를 하면서 아주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냥 부자 되고 싶어. 큰 집 살고 싶어.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명확한 목표 설정. 우리 성공의 8단계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얘기 하잖아요. 꿈과 목표 설정. 이게 근데 지금 파트너들 혹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꿈과 목표 설정 정확한지. 대부분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되게 반복적으로 현실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저보고 파트너들이 현실 점검 진짜 잘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파트너를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저를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리더님들 아이가 몇 살인가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저에게 했던 거예요. 저는 아이가 12살이에요. 큰애가. 8년 후가 성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저희 파트너가 아이가 15살인 거예요. 5년 후에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래서 그러면 자, 해줄 수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5년 후에 본인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뭐 할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니겠죠? 그래요? 근데 학비를 벌려고 알바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겠죠? 라고 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 아이가 30살 되기 전에 그 회사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때는 월급을 얼마를 받을까요? 다 이러면 200에서 300? 그 정도 되겠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90%가 똑같이 말해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결혼할 확률이 되게 높겠네요. 그럼 결혼을 하겠죠? 아이를 낳겠네요. 부부끼리 한 500 정도 수입이 될 것 같네요. 맞벌이 해야 돼, 엄마. 나 맞벌이 해야 돼서 애기 좀 봐줘. 안 봐주실 거예요? 봐준대요. 그래서 물어봤지. 지금 리더님은 남편이랑 뭐 때문에 싸우세요? 돈 때문에요. 그 자식은요? 돈 때문에요.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노후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이 있다면 자식을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너무 많은 현실 점검을 해드리니까 이 얘기를 하면 파트너들이 다 우울해해서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셀프로 계속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하는 편이에요. 또 저의 미래, 그냥 미래는 정해져 있잖아요. 제 파트너의 15살 아이를 가진 그 아이의 5년 후, 10년 후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아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제가 잘 웃거든요. 잘 웃으면서 말을 해요. 그 대부분 그런 데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소용없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현실 점검했던 거. 왜냐면 지금 먹고 사는 게 뭐 당장 굶는 사람 없거든요. 카드값이 막못 메꿔가지고 뭐 집을 집을 다 뺏겨서 길거리에 나앉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사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 점검이 안 되는 것 뿐이지. 하지만 내 아이의 5년, 10년으로 생각하면 아마 더 또렷해질 겁니다. 셀프 동기부여에 관한 얘기였고요. 명확한 목표 설정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대부분 너 목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처음에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다가 이거 하기로 했잖아. 그때 혹시 어떤 걸 변화시키고 싶어서 유산아 선택한 거였어?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너의 삶의 패턴을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뭐 조금 들거나 살짝 뭐 아쉬운 점이라도 있어?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 그녀들이 개선하고 싶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대답의 연장성산에서 좋아. 그럼 네가 원하는 그거 있잖아. 얼마 정도 벌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이러면 금액이 나와요. 그 금액이 나오면 그거에 해당되는 지급 목표가 바로 나오죠. 골드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역산해서 그쵸. 몇 년 안에 되면 좋겠어? 그쵸. 우리 다 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역산해서 이들의 성장할 그 날짜를 제가 지정해 줍니다. 함께 지정하지만 그들이 거의 다 길게 잡기 때문에 제가 땡겨주죠. 아니면 반대로 터무니없이 짧게 잡는 사람이 있으면 늘려주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목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는데 많이 노력을 해요. 이건 저 스스로에게도 되게 마찬가지고 제가 유산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의 목표가요. 3스타 다이아몬드였어요. 마음으로 그거 목표로 저는 달렸던 거지 제가 뭘 되게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빠른 성장의 노하우가 생긴 게 아니고요. 저의 목표를 위해서 그냥 달린 것 뿐이죠. 이 일로 저는 저의 삶을 바꾸고 싶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 Y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우리 성공의 8단계 하면 1번이 꿈과 목표 설정이잖아요. 저는 이걸 되게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 정도가 저의 빠른 성장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